자, 이 문제는 이제 2011학년도 구평 문제인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충격. 자, 왜 충격이었냐? 이제 이렇게 표를 이제 도함수랑 이계도함수랑 이렇게 줘가지고 막 함수값까지 해가지고 게다가 그 구간 구분도 좀 이상하거든. 구간 구분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한 문제였어. 이상한 문제인데 되게 당황시키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충격적인 문제였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누누이 말하는 건 이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fx가 있어, 그치? 자 fx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자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죠. 자 미분하면 f'x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f'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뭐 우리가 지금 얘와 얘의 관계를 따지면 얘는 그냥 도함수와 이제 원래 함수의 관계지.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얘는 얘의 오목볼록을 조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얘는 얘의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와 얘의 관계에서 얘는 도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얘와 얘의 관계에서는 그냥 이계도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지.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이 얘랑 연결이 되냐 얘랑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오케이? 응? 네. 지금 일단 구간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fx에 대한 표다. 알겠지? 이거 gx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gx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고 fx 먼저 다룰 건데 지금 구간을 보니까 여기 1이 있고 얼마가 있고 3이 있고 1에서 3 사이가 있고 1보다 작은 쪽이 있고 그래서 섹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의 공간이 주어져. 그랬을 때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자, f'x를 한번 볼게. f'x를 볼 건데 지금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에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니까 둘 다 뭐예요? 플러스지. 둘 다 플러스 맞지? 그럼 둘 다 플러스면 이 가운데는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막 음수로 바뀌었다 양수로 바뀌었다 이럴 수는 없어. 딱 하나의 값만 주어질 텐데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닌 뭐겠어? 0 아니면 플러스일 거야, 그치? 0 아니면 플러스일 건데 그럼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0 아니면 플러스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뭐니까? 0. f'이 0이니까 우리가 저 점이 어떤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저 점이 fx의 변곡점 아니면 극점. 변곡점 아니면 극점이다? 변곡점 아니면 극점이다? 변곡점 아니면 극점이다. 이계도함수가 뿔,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뿔이야. 혹은 뿔, 0, 뿔이야. 변곡점은 아닐 것 같아. 변곡점은 아니라고? 일단 이계도함수의 모양을 보면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아래로 불러.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지. 그럼 일단 1의 왼쪽에서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치? 1의 오른쪽에서도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래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고 fx가 지금 이계도함수까지 쭉 미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다가 아래로 볼록 상태인데 여기에서 미분계수까지 0이라면 얘는 100% 의미하는 거야? 극소. 극소를 의미하는 거겠지. 자, 이걸 잘 생각해 봐봐. 그치? 물론 f'x가 0이라서 f'x 혹시 저 변곡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변곡점일 수가 없는 게 뿔 0 뿔이든 뿔뿔뿔이든 어쨌든 계속 아래로 볼록 상태에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금 f'이 1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미분계수 0인 건 어차피 이렇게 되거나 이거거나 이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래로 볼록에다가 아래로 볼록이 유지되면서 미분계수가 0 된다는 건 결국 이 모양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의 극소점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감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서는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그러면서 더블 프라임이 지금
여전히 아래로 블록돼 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 우리가 처음부터 뭐 정확하게 그리긴 했지만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좀 제대로 그리면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의 그래프를 얻은 거야 순간적으로? fx야. 혹시 f'(x) 얻은 거야? 아니. 아니지. 더블 프라임 얻은 거야? 아니. 아니야. 우리 지금 fx의 그래프를 얻은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1, 3 한 다음에 1, 얼마야? 2분의 파이고 여기서 극소를 얻었어. 그지? 그 다음에 3, 얼마고? 파이가 되는 거지. 3, 파이고 이렇게 해서 증가다 해서 멈췄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얼마야? 1이야. 이해돼? 네. 함수값은 얼마고?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0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fx 지금 이거 뭐야? 이거 y는 fx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린 거야. 네. 뭐 이 오른쪽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 자 그럼 우리는 처음에 기억부터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럼 기억 판단을 해보면 g'3이잖아.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저거 미분해야겠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사인 미분하면 뭐 되고? 코사인 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fx 그쵸? 네. 거기에다가 f'(x) 이렇게 되겠지. 네. 3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고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f3은 얼마니? 파이지. 그럼 얘는 지금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f'3은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코사인 파이 얼마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맞겠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까지 됐니? 네.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얘기는 저렇게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었어. 근데 저거 뭐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보여?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 지금 분명히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fx야. 이거 절대 gx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gx의 평균 변화율의 네.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gx의 평균 변화율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네. gx 그래프의 개형도 나와야 되고 gx의 함수값도 있어야 돼. 아니면 적어도 gx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엄청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평균값 정리야. 오케이? 네. 그럼 이 평균값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니?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양 끝을 이은 저의 기울기가 반드시 주간에 미분계수가 존재.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꼭 양끝 점이 아니라 그냥 그 우리가 어떤 구간 안에서 뭐가 존재하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gx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1부터 3까지니까 분명히 여기 끝과 여기 끝은 의미가 있는 숫자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겠냐면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넉넉히 그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gx. 자 우리가 사인 그래프는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gx의 그래프는 지금 요 상태를 사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gx의 그래프도 어차피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서 그려야 되니까 1부터 3 사이에서 그려야 되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gx를 일단 무슨 분해해야 돼? 그 미분. 미분해야겠지? 그러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니까 코사인에 그쵸? fx에다가 그쵸? f'의 x를 우리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g'x를 가지고 gx의 그래프까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gx를 그릴 건데 만약에 너한테 이게 좀 어렵다면 선생님이 gx랑 g'x를 다 그려줄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일단 G'X 한번 생각해볼까? 자 G'X의 G'1은 얼마야? G 프라임 1은 그러면 코사인의 F1이지. 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2분의 파이 0. 0이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G'을 생각하면 여기선 0이에요. 0. 그쵸? 지금 G'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G'3은 마이너스 1이지. 네.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네.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1에서는 0이고 네. 3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gx 그릴 건데 자 그럼 이제 함수값이 중요하겠지. 맞죠? 예. 자 그러면 g1은 얼마예요? G 1은 g1은 저식에다 넣어야겠지? 1. 그러면 f1이 2분의 파이니까 네. sin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우리가 그냥 gx를 그린다 치면 네. 1, 얼마를 지나? 1. 1,1을 지나고 잘 봐요.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있을 거야. 네. 그치? 뭐 극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G3은 얼마야? G3? G 3은 그럼 sin F3이니까 F3은 파이지. 네. 그럼 sin 파이는 0이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여기를 지나. 근데 미분계수는 3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지날 거라고. 그럼 우리의 바램은 사실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쑥 떨어지면 참 좋겠지. 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네. 여기서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지금 우리가 G'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G' 생각해봤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지금 1부터 3 사이에서 G'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계속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지 보면 되잖아. 네. 그치? 그럼 일단 이 녀석부터 관찰해볼까? 자, fx는 뭐 하고 있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가고 있지? 네.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부터 파이는 요런 변화잖아. 네. 그럼 계속 음수 되는데 마이너스 1까지 커지는 상태지. 네. 그럼 이 친구는 계속 뭐고? 음수고 마이너스 1까지 계속 미안 말 수정할게 작아지는 상태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 요거 그러면 1부터 3 사이에서 f'x는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0부터 1까지 커지고 있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인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결국 얘는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지. 네. 이거 이해돼? 네. 여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봐. G'X가 계속 음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럼 얘는 적어도 위로 솟구치거나,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까? 변곡점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확실히 판단을 해봐봐. 그럼 한 번 더 미분. 그래, 한 번 더 미분되면 확실하겠지. 왜냐면 잘 봐봐.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자, 이거 좀 복잡하게 말해서 미안해. 근데 한 번에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 1이랑 3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네. 누구도 모를 일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변곡점을 가지면서 떨어지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이게 뭐에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할 이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의 활용 부분에서 네. 저게 저 사이에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이런 문제를 결정해버려. 그래서 변곡점이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니은을 내가 진짜 빡세게 완전 스탠다드로 풀고 싶다면 gx 모양, g 프라임 모양, g 뭐까지? 더블 프라임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돼. 이해되니? 네. 그러면 g 더블 프라임 한번 파악해볼까 우리? 오케이? 네. 자 그럼 g 더블 프라임을 한번 구해볼게. g 더블 프라임 구하니까 마이너스에 사인에 fx에 그 다음에 f 프라임 x의 제곱, 오케이? 네. 플러스 코사인의 fx에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면 돼? x가 1부터 3까지 따지면 되잖아. 네. 그치? 자 1부터 3까지 따지면
당연히 fx의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지. 네. 자, 그럼 이제 부호만 따져보자. 자, 이 친구 뭐야? 양수지. 네. 2사분면이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사분면이니까 음수, 양수, 얘는 당연히 양수겠지.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2사분면이면 뭐야? 음수고 f 더블 프라임은 1부터 3까지 지금 저거 쳐다봐봐. 플러스. 플러스지? 그럼 이거 전체 음수, 이거 전체 음수야. 네. 자, 그럼 이계도함수가 음수로 유지된다는 건 네.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위로 볼록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린 gx를 그렸어. 위로 볼록이 유지되면서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제 다 필요 없어. 뭐만 남기면 돼? 뭐만 남기면 돼? gx만 남기면 되는 거야. 우리 이거 그리려고 그 고생한 거거든. 됐어? 네. 자, 그럼 잘 봐봐.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지. 네. 여기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럼 위로 볼록 상태를 유지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두 점을 빼고 나머지 점에서는 네.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거 납득이 되니? 네. 납득되지. 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다 틀리다? 맞다. 맞은 거야. 이해가 되니? 네. 자, 이거 이해되지? 네. 자, 이해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좀 배웠으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소개해 줄 테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실전에서 써먹기만 하면 돼. 이해돼? 네. 자, 지금 평균 변화율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 오케이? 네. 우리가 그 평균 변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자, 여기다 써볼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잘 봐. 뭐가 존재하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이었을 때 이거 존재하면 미분계수 존재해 안 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역도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역 성립 안 하거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잠깐만 해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랑 서로 어긋나는 지점. 웬만하면 다 똑같은데 네. 미분계수에는 있는데 평균 변화율에는 없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세 종류를 그려줄 거야. 이 세 종류는 외워야 돼. 네. 잘 봐봐. 첫 번째는 그냥 언덕이야. 네. 오케이? 언덕이다, 언덕.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변곡점. 변곡점을 포함한 그래프야. 오케이? 네. 자, 세 번째는 언덕이다가 이렇게 직선 구간이 있는 걸 얘기를 해볼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얘랑 얘랑 패밀리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원래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에는 있는데 평균 변화율에는 없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곡점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기 미분계수랑 이 끝점에서의 미분계수 두 개는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되니?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끝점에서의 미분계수가 4라고 해봐. 이 끝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네. 미분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거든? 네. 근데 평균 변화율로는 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양 끝값은 못 만들어. 네. 뭐가 없을 때? 변곡점이 없을 때. 이해돼? 네.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양 끝값이야. 구간의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더 골치가 아픈 게 잘 봐봐. 여기 미분계수 얼마라고 해볼까? 1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 미분계수 얼마라고 해볼까? 뭐 한 2라고 해볼까?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가다가 미분계수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 뭐가 돼? 최대가 되지. 네. 그러다가 갑자기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1이랑 2라고 해봤자 네. 이 범위 안에 평균 변화율이 들어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이걸 뛰어넘어서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구간이 무시가 돼버려.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했어. 그래서 미분계수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여기서라고 쳐보자. 여기서 예를 들어 5까지 된다고 쳐봐. 그래서 5까지 해서 미분계수의 범위는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일단 1은 못 갖겠지. 양쪽 끝이니까 1은 못 갖겠고 5도 못 가자. 왜 그렇지? 변곡점에서 미분계수는 최대 또는 최소거든. 그래서 이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로 못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양 끝도 발례가 되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도 발례가 돼. 이해가 되니? 네.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구간이 존재해버리잖아? 그러면 잘 봐. 변곡점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이제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겠지. 근데 여기선 다행히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있어. 있어. 잘 봐봐.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고 하고 여기서 5라고 해봐. 그럼 원래는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미분계수는 이게 가능하지. 근데 평균 변화율은 양쪽 다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때문에? 양 끝 값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변곡점 없을 때는. 근데 이 경우에 직선 구간이 생기게 되면 여기 두 개 잡으면 평균 변화율로 1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여기선 5만 지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 구간이 있을 때는 예외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잘 들어.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 이제. 평균값 정리의 활용은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평균 변화율도 다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평균 변화율 존재 웬만하면 하는데 안 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 그럼 언제 안 하냐? 구간에 변곡점이 없을 때는 양 끝이 미분계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양 끝 값은 없어. 평균 변화율에서. 됐지? 구간에 변곡점이 있으면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양 끝이랑 변곡점 다 조사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양 끝도 안 되고 변곡점도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을 삼을 것은 직선 구간이 있으면 그것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최소나 최대라면 그거는 평균 변화율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남겨놓고 우리가 니은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자, 그럼 니은을 봤더니 니은이 이제 뭘로 보여야 돼?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냐고 보여야 돼. 그러면 잘 봐봐. 미분계수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따지려면 뭐만 없으면 돼? 변곡점만 없으면 양 끝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지? 아까 우리가 처음 그렸던 이런 그래프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gx를 1부터 3 사이에서 뭘 조사하자는 거야? 변곡점의 유무를 조사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변곡점만 없으면 여기 미분계수 얼마야? 0. 그 다음에 여기 미분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같거나 작아. 뭐가? 미분계수가. 근데 이 구간에서 변곡점이 없으면 바로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울 수 있잖아. 쌤말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변곡점 조사해봤더니 아까 G 더블 프라임이 계속 음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랑 이것이 최대와 최소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평균 변화를 다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참 우리가 GX 그리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바로 뭐부터 조사해? 저 마이너스 1과 0이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인지 조사하고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하면 돼. 그럼 변곡점 없으면 저거 양쪽 빼고 나머지 다 평균 변화율이 있으니까 등호만 싹 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해가 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 틀려? 맞다는 거. 됐습니까? 이거 어려워? 이해할 만하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귿을 따질 건데 오케이? 자, 디귿을 따져볼 건데 디귿은 저기에서 변곡점을 갖냐고 물어봤어. 그지? 맞아? 그러면 1,1에서 이게 변곡점이냐고 물어봤지? 그럼 변곡점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고전적인 방법은 뭐 구하면 돼? G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돼.
이게 x가 1 기준으로 더블 프라임 x에 뭐가 바뀌는지 보면 돼. 그 뿔만 확인. 부호가 바뀌는지 보면 돼. 근데 이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이쪽은 위로 볼록, 즉 마이너스인 걸 알아. 네. 그럼 이 왼쪽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에서의 g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뭐 여기가 변곡점이겠지. 네. 그치? 그래서 아까 g 더블 프라임 x 구했어 안 구했어? 그렇죠. 구했지. 네. 그럼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 뭐였지? f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1보다 작은 범위에서 2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는 거지. 네. 맞죠? 네. 자, 그럼 g 더블 프라임 x씩 잠깐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는 자 마이너스의 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의 무슨 곱?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코사인의 fx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럼 부호 한번 보자. 사인 fx는 뭐야? 부호가 2분의 파이보다 더 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겠지. 그쵸? 네. 이거 플러스야,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니까. 당연히 제곱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럼 이거 전체 마이너스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얘는 이거 어떤 애들은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근처만 보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fx는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겠지? 네. 그 다음에 f2'은 플러스. 플러스죠? 네. 그래서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점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게 원래 고전적인 방법이고 이 설명을 꼭 들어야 돼. 당연한 거잖아 이거.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자는 거야. 쉬운 방법. 오케이? 쉬운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야. 잘 봐봐. 이건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잘 봐봐. 우리가 f랑 g랑 합성을 했을 때 네. 지금 이 친구가 이 합성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는 건 누구에 의해서 생기냐면 자 1번 gx 자체의 극점을 갖는 x값에 의해서 이 합성함수가 생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의 극점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생긴다고 했을 때 gx가 알파가 되는 x값에서 이 전체 합성함수에 또 극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극점이면서 변곡점일 수 있나? 아니요. 변곡점이면서 극점일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여기 변곡점에서 얘는 극점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증가가 유지되거나 감소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절대 극점과 변곡점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점이 생기는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네. 우리가 지금 p 1,1에서 gx는 변곡점을 갖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gx가 혹시 x는 1에서 극점을 갖나? 만약에 갖기만 한다면 변곡점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gx의 함수를 뜯어보니까 gx는 사인의 무슨 x야? fx지? 네. 자, 그러면 x는 1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뭘 갖는다는 걸 알아? 극소를 갖는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전체 값은 x는 1에서 극대를 가질지 극소를 가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gx는 x는 1에서 뭘 갖는다는 거야? 극점을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건 x는 1에서 극점을 가지니까 변곡점은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못 갖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네.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려. 틀리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엄청 쉬워. 근데 이 문제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fx를 파악하고 네. 이 fx를 가지고 이 문제 엄청 시간 많이 걸리면 선생님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gx를 그냥 다 그려버릴 수가 있어. 그럼 gx 그리면 사실 별로 문제는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길이비 문제를 12점처럼 풀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길이비 문제는 앞에 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 자, 그러면 기억은 그냥 계산이고 자, 니은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바로 gx의 변곡점만 조사한다고. 그러면 금방 끝나. 그 다음에 디귿 변곡점과 극점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냥 바로 변곡점의 여부만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극점인지 아닌지 조사한다고. 그럼 바로 또 끝나. 그러니까 길이비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정석도 보여주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줬으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해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뭐다?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다. 됐습니까? 네.